7번 사회복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혹시 가치가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보면 가치를 갖다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피카소 그림이 관심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좋죠. 아무리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한들 사람들이 저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죠. 무가치인 거죠. 아무리 선사시대에 유물을 발견했다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불필요한 것이죠. 잡동사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비례적 평등, 이것은 뭐냐면 능력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죠.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 공헌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배분한 것이다. 손흥민 같은 경우죠. 자기 능력 따라서 이렇게 뭐 고액, 막 수천 달러의 막 연봉으로 협상을 하잖아요. 적극적 자유, 타인의 간섭으로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은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려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은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기회의 평등이다. 자, 기회의 평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에 기여했다는 거, 기여하게 되면 거기다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에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 그런 기회를 국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그 다음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 이것을 대해서 지금 물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7번의 답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사회 연대의식을 말하며, 일반적 가치는 평등, 자유, 형평성, 적절성, 효율성, 편의성, 접근성이 있다. 이런 요소들은 사회복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아닌 목표의 가치다. 말이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갑시다. 평등, 비례적 평등 있고, 수량적 평등 있고, 기회의 평등 있고. 자, 그럼 비례적 평등이 뭐냐? 개인의 능력이나 공헌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게 또 말이 어렵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고액 연봉에 협상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최저임금에 협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뭐뭇에 따라, 뭐뭇의 기회에 따라, 능력에 따라 지급받는 것, 이것보다 형평성이죠. 능력이 있는데 뭐 최저임금 받게 되면 되겠습니까? 공평성, 공평하게 해야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평등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 몸값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공공부조나 열등처우 원칙, 보험료 등. 이것이 비례적 평등.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부조 해주고, 열등처우 원칙,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실업자로 있는데도 이런 사람은 돈 많이 받게 되면 안 되죠. 그것이 열등처우 원칙이죠. 보험료를 많이 내야만이 또 그만 혜택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러죠. 기여나 능력에 상관없이 배분하는 것이야.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적극적 평등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분한다. 근데 발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수량적 평등은 능력이나 기여가 필요 없다. 즉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즉 부자들은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반성을 받지 않는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자, 기회평등 나왔네. 기회평등. 국가유공자 우리가 가산점이 많이 붙죠.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공무원 시험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자,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평등으로 가장 소극적 평등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험장 별도로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저소득층에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즉 적극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량적 평등은 능력이나 기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를 침해된다. 그러면 자유 중에는 자유가 있는데요.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게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타인이 간섭받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 즉 문제가 발생하는 후에 대처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관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옆 사람이 큰 소리로 전화할 때 조용히 전화합시다 라고 이미 전화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사후적인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말을 해놓고 못 오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잡상인 또는 뭐 불신지옥, 애수천국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주 피곤하죠. 근데 그 사람 오기 전에 먼저 안내방송에 나오죠. 그런 사람 빨리 내리라고. 그것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 자유를 말하고 있는